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려서 강의를 했는데요. 잘 봤습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요. 피드백을 좀 쪽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수업은 실습을 해야 되는 수업이죠. 그래서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실습을 안 하고 이 강의만 듣는다는 거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꼭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요, 제 여섯 번째 6장 객체 배열과 벡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배열을 이해하고 벡터 클래스를 공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배열에 대한 내용을 시작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그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을 해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서클 1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클 C1, 서클 C2, 서클 C3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응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C1. 뭐 C1. 프린트, C3. 프린트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생성되면은 그리고 똑같은 녀석이 여러 개 이렇게 생성되면은 당연히 배열을 사용해서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도 객체도 이렇게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의 이름 있죠. 우리가 아까 본 서클이라는 클래스였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여기 지금 오브젝트 어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배열의 이름을. 오브젝트 어레이. 그 다음에 10. 이렇게 배열의 크기가 10개가 되죠. 그러면은 인덱싱이 이렇게 붙는 거죠. 오브젝트 어레이 0, 오브젝트 어레이 1, 오브젝트 어레이 2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붙은 그 서클 클래스가 이제 10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습을 꼭 해보는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 서클이라고 하는 우리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우리 지난 챕터에서도 만든 그 클래스죠. 그렇죠? 그래서 xi가 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레디어스가 이제 원의 반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원의 반경 아니 x좌표, y좌표, 원의 반경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원을 뭐 그리기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 이제 우리 객체 배열 오브젝트 어레이 10개짜리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만들면은 좋은 게 이제 이런 포루프 같은 것들 우리가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클 엔드하고 C하고 오브젝트 어레이를 이렇게 우리가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개죠.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돌아가는 포루프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X가 이제 X좌표가 되는 거고 C.Y가 Y좌표가 되고 C.Radius가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넘버로 무작위수로 랜덤 넘버로 이제 X, Y 반경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루프를 다시 돌려서 뭐 하냐면은 C.print 여기 우리 멤버 함수 있죠? 그래서 Cout의 반지름하고 반경 레디어스하고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요 표시현이 되는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띄우고 그리고 입력해서 실습 한번 해봐야죠. 어떻게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행 결과가. 그래서 반지름이 34이고 at이죠. 위치가 41, 140, 16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랜덤 넘버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객체 배열의 초기화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클 오브젝트 어레이 10 이렇게 하면서 그 서클을 10개를 이렇게 그 앞에 보면 요 서클 요 멤버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쭉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초기화를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 책을 저장해 보자. 여러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별 북수를 생성하여 보자. 이렇게 된 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2의 이름은 북이고요. 대문자 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든 객체는 북수고,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다고 두 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북, 우리 이제 클래스 북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프린트 하면은 제목하고 가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프라이스, 가격 요 두 개가 멤버 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듯이 대문자 북입니다. 북수. 그래서 우리 여기 그 객체 배열의 이름이 북수죠. 그리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북수의 어서와 C++ 하고 25,000. 두 번째는 북의 어서와 C 하고 22,0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장하고 있는 책의 번호하고 이제 우리 포르프를 돌리죠. 포르프를 돌려서 B.print를 해서 아까 그 클래스에 선언된 내용을 그 책의 제목하고 가격을 프린트하는 그 멤버 함수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됩니다. 소장하고 있는 책의 정보 이렇게 하면 어서와 C++ 가격 25,000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우리 동영상 강의에서는 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입력해서 실행을 시켜보기 바랍니다. 그 핵심은 지금 여기 그 객체 배열 선언하는 거, 그쵸? 클래스가 이미 되어져 있고, 그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 배열을 만들고, 그거 거기다가 초기화 시키는 값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 그걸 연습해보는 예제였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10개의 원을 저장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그 클래스 서클이 있었죠? 그걸 이용을 해서 배열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C를 누르면은 각자의 원의 위치와 반지름을 난수로 초기화하고 화면에 그리고 사용자가 Q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이 이제 클래스 서클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요. 추가된 멤버 함수가 들어오죠. 그림 그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꼭 외워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문자 HDC, 수문자 ATDC 하고 get window DC, get foreground window 이게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 그래픽을 띄워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일립스, 그 다음에 요 HDC 있죠? 수문자 HDC 요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요게 일립스의 영어 뜻이 뭡니까? 타원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타원에 그 네 귀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x-r, x 플러스 r, y-r, y-r, y 플러스 r 이렇게 그렇죠? 원이니까 얘 최고 꼭대기, 최저점, 그 다음에 왼쪽 끝, 오른쪽 끝 그 위치를 이렇게 요거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객체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while true입니다. while true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조건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탈출하는 녀석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한 루프가 돼요. 그 다음에 for 루프 돌립니다. circle C, circle and, 그리고 C, 오브젝트 어레이 다 돌려라는 얘기죠. 그리고 C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랜덤 넘버 됐고요. 그 다음에 맨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뭐예요? C.draw. 그림 그려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을 그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번 다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get ch죠. 이제 우리 글자 하나 입력 받는 거를 대기하죠. 그래서 Q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종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결과가 미안합니다. 결과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위치와 반경이 랜덤하게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체 배열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우리 예제도 공부를 했고요. 여기 여러분들 잠시 멈춰두고 실습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 이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는 동적 배열이에요. 동적 배열이라는 얘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배열의 크기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벡터 객체를 이렇게 우리가 쭉 만들면요, 0, 1, 2 세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우리가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적이라는 얘기예요. 값이 한번 선언이 되면은 0, 1, 2 이렇게 하면 더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배열은. 근데 벡터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 벡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수형 있죠? int라고 정수형이면 그 정수형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배열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 이게 10인데 배열의 크기는 꼭 없어도 됩니다. 동적이기 때문에요. 배열의 크기가 꼭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벡터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정수형의 자료가 들어가고 이름이 스코어고 그 다음에 10개더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벡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사항에 여기 보면 include 벡터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벡터 사용을 못합니다. 그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를 합니다. 벡터 int니까 정수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보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학기 때 나랑 공부학원 아니 1학기 때 이번 1학기구나. 그 지난 2학기 때 C랭귀지 들은 학생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수열 두 개를 더해서 세 번째를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초기가 0하고 1이잖아요. 그러면 둘을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하면 2죠. 그쵸?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2와 3을 더하면 5가 되죠. 3과 5를 더하면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열이 앞에 두 개의 항의 값을 더해서 그 다음 세 번째 항의 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프를 돌릴 수 있죠. 배열이니까요. 이것도. 그래서 오토 자동 타입을 선언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넘버하고 피보나치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값을 이제 출력을 쭉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벡터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포로프 할 때 이게 개수 이렇게 지정이 안 되고 이렇게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 개인지 우리가 꼭 일일이 세볼 필요가 없죠. 인덱스가 몇 개인지.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동쪽 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하는 명령어가 pushback입니다. 그래서 벡터 크기를 하나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뺄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popback입니다. 벡터 크기 하나가 감사하고요. 참고로 v.begin 하면은 이게 벡터의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front, 그 다음 맨 끝이 되는 게 v.end나 v.back이 됩니다. 요게 맨 끝이 되죠. 근데 여러분도 우리 인덱싱을 이렇게 할 때요. 어뢰를 할 때 그 메모리 할당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붙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7을 이렇게 덧붙이는데 만약에 여기가 빈 땅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모리가. 그럼 얘를 통째로 옮겨서 7개가 갈 수 있는 그 빈 땅을 찾아서 그걸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을 해서 푸시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값을 통째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정적인 경우에는 메모리를 거기에 딱 맞춰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동쪽 배열인 경우에는 만약에 덧붙일 때 메모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은 통째로 들어서 넓은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할당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울 때는요, 푸시 팝백 할 때 이걸 지우잖아요. 그럼 이 값이 그냥 사라져요. 어디로 간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따로 쓰려고 그러면 저장을 따로 해야 된다. 그죠? 그거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정수형이고 v1입니다. 그쵸? 개수가 선언이 안 됐죠? 그래서 푸시백 해다가 거기다 값을 10을 집어넣습니다. 그쵸? 첫 번째 요소의 값이 10이라는 얘기죠. v2, v3, 아니, 10, 20, 30, 40, 50 해서 총 몇 개? 5개의 엘리멘트, 요소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화면에 출력해야죠. 이렇게 배열이니까 포르프를 돌려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v1 이퀄 하고 10, 20, 30, 40, 5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여나가는 것도 봐야 되겠죠. 뒤를요. 그래서 여기 다시 강조하지만 include 벡터가 선언이 꼭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벡터 정수형 V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푸시백으로 해서 포르프를 돌렸어요. 그래서 총 10개의 값을 넣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0,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9까지 값이 들어가겠네요. 포르프에 여기 t가 i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포르프를 돌려서 이번에는 그 인덱스 i가 필요 없죠? 예, 이미 값이 10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를 사용해서 그 콜론 v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0, 1, 2, 3, 4, 5, 6, 7, 8, 9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줄이는 걸 얘기입니다. 그래서 while하고 v.empty입니다. 이게 벡터가 비었는지 여부를 그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다 지우고 그때가 되는 거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참이 아닐 때까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푸시백 하죠. 그거 하나씩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맨 끝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맨 끝에서부터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게 아까 v.100이 맨 끝이라고 했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거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맨 끝에 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맨 끝에 거로 가서 출력하고 지우고 이렇게 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9, 8,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0 되면은 종료합니다. 파일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벡터에서의 그
그 몇 번째 요소냐, 그 요소를 알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처음 시작이 아까 말했듯이 v.begin이라고 했죠. 그래서 v.begin에다가 몇 번째 건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를 만약에 중간에서 하겠다 그러면 v.begin이 맨 처음 거죠. 거기에 몇 번째 항이냐, i번째를 지운다고 하면 v.erase입니다. 이게 우리 벡터명 용어가 되겠죠. 그렇죠? 중간에 사용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면 v.end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p를 증가시켜 가면서 요거 포인터 변수를 출력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벡터에서 요소의 그 위치를 출력하는 녀석이고요. 중간에 삭제하는 코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하고 연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벡터 두 개를 연산합니다. 벡터 int v1인데 1, 2, 3, 4, 5 값이 이제 5개가 들어가는 거죠. 1, 2, 3, 4, 5. 그 다음에 벡터하고 v2인데요. 값은 v1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v2 가로 열고 v1 하면 v1 값을 그대로 따서 v2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v1하고 v2가 같느냐? 원래 어떻게 돼요? 요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야죠. 근데 여기서 그냥 벡터니까 그 벡터가 같냐? 그쵸? 그걸 판별을 합니다. 같으면은 두 개의 벡터가 일치합니다. 라고 출력이 나오는데, 이거 당연히 같겠죠? 하나로 그냥 복사해서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v1 equal 동동한지를, 그쵸? 완전히 동일한지를 이렇게 판별하는 연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제는요, 문자열을 벡터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 스트링 vc가 되겠죠? 벡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푸시백이 됩니다. 그래서 밀크, 브레드, 버터를 계속 그 끝에서부터 하죠. 그쵸? 예, 그래서 밀크, 브레드, 버터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출력해 보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출력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값은 알겠죠? 그쵸? 예. 벡터에 이제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를 연습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에 그 서클 객체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미 미리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 지금, 요 안은 지금 메인이니까. 그 다음에 벡터에 요게 서클이 객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어레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어레이, 서클 오브젝트 어레이에서 이제 그 생성해내는 거. 그 다음에 푸시백을 해서 그 값을 하나씩 추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모두 몇 개? 10개를 추가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루프를 다시 돌려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에 우리 뭐 숫자 집어넣는 방법, 그 문자에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객체, 여기 지금 클래스죠? 클래스를 집어넣는 방법. 그 벡터가 그 들어가는 그 요소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그걸 봐서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실습해 봐야죠. 그쵸? 요 예제는 지금 서클 객체 있잖아요. 그 클래스 서클 앞 예제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걸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써야 되죠. 그래야지 얘가 제대로 동작하지. 이 자체로만은 안 돌아갑니다. 중복이 돼서 내가 화면에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자, 얘는요, 우리 한번 리포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뭐 책을 한번 잘 보고 이제 공부를 해서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만들어내고, 그쵸?
지금 책에서는 이게 5명이네요. 그래서 5명 정도 이렇게 그 성적을 벡터를 선언해서 입력을 받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르프를 돌릴 수 있죠. 포르프를 돌려서 다 더하고 숫자를 나눠주면 성적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평적을 그 학생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몇 명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적 배열을 이용을 해서 그 성적을 더하고 평균도 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다음에는 어레이 클래스입니다. 그 벡터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모리 할당 문제 때문에 생성과 소멸에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느려지는 거를 그 단점이니까 그래서 C++11에서는요 std 어레이를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레이 클래스를 우리가 이용하면은요 이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벡터의 장점하고 기존 배열의 성능 있죠, 이것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C++의 11번째 버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clude array라고 이렇게 여기 추가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언을 할 때 array하고 int죠. 정수형이고 3개다.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리스트고 값이 1, 2, 3이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for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플러스 리스트 1i니까 한 개씩 일시 2를 더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값을 다 새롭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2, 3,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르프를 다시 돌려서 화면에 값을 출력을 해봅니다. 여기 리스트의 값을. 그래서 2, 3, 4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요. 문제점이 있으면 피드백을 주기 바랍니다. 쪽지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아까 본 벡터 이용해서 성적 평균 계산하기 이거를 실행하고 캡처를 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6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